녹화를 시작해야 되니까 좀만 기다려봐봐.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 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예. 아이고, 진짜, 군대도 안 간다 온 것들이 꼭 전쟁 찬성이래요. 예.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 부인입니다. 예. 어여오세요. 오늘 그냥 너무 바빴어. 아침에 그냥 정신없 꼭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어젯밤에 내가 이 음악 끝나면 얘기해줄게.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네. 이게 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김정일이가 환갑이 다 아마 살았으면 환갑이 지났을 거야. 요즘은 환갑 지난 사람한테도 어머니가 살아계신 경우가 많구나. 아유, 그냥 제일 먼저 그냥 방송 시작하자마자 우리 댓글원 요원들이 제일 먼저 자리 차지하고 앉아있어.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예. 아유, 그래. 네, 일단 시작을 할게요. 예. 빨갱이들 싹 다 죽이자. 그래, 나도 찬성이야. 일단 박근혜한테 가서 김정일이랑 둘이 만나서 뭐 했는지 물어보고 와. 자, 하던 얘기 마저 할게요. 저기 박근혜한테 또 한 번 물어봐. 김정은이 아버지하고 둘이서 뭔 얘기했냐. 그리고 그 김정은이 할아버지하고 그 박근혜 아버지하고 무슨 관계였냐. 그 얘기 꼭 물어봐라. 내가 이제 어저께 새벽에 1시 아니야. 새벽에 거의 12시 다 됐어. 아니, 밤에 11시 한 40분쯤에 집에 도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도착을 해서 짐 정리를 막 하고 있었어요. 예. 막 짐 정리를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 딸이 그러는 거야. 오늘 밤 혼자 잘 수 있겠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은 딱 뭐야? 나랑 같이 자고 싶다는 뜻이야. 아니, 엄마 무서워서 혼자 못 자겠는데? 옆에 아빠가 있어도 아빠는 자는 사람이기 때문에 깬 사람이 아니래. 그래서, 아니, 엄마는 혼자서 무서워서 못 자겠는데? 같이 자줄 수 있겠니? 그랬더니, 생각해볼게. 같이 자. 이러는 거야. 그래, 같이 자자 했더니, 이제 아빠가 코를 막 고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코를 고여서 같이 못 자겠대. 자기 방에서 자겠대. 그래서, 그래. 참고로 고1이야. 그래서 이제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자면서 그러는 거야. 뭐 토닥토닥을 해주고 싶으면 해주던가. 이제 얘가 원래 안 그랬는데 요즘에 이제 족장님이 태어났잖아. 족장님이 태어나가지고 내가 이제 서진이하고 이제 방송도 하고 막 이랬더니 걔 쌤이 난 거야. 여행을 가가지고 이제 서진이하고 그 방송을 하고 막 그랬더니 서진이하고 방송을 했더니 이제 막 셈이 났던 거지. 그게 이제 엄마가 와서 막 짐 정리를 하고 있는데 뭐 토닥토닥을 해주고 싶으면 해주던가. 그래. 그래. 그래서 이제 짐을 이제 풀다 말고 들어가서 토닥토닥을 했어. 근데 이제 이 자기 엉덩이를 토닥토닥 해달라 해서 엉덩이를 토닥토닥을 했는데 200번을 토닥토닥해도 잠을 안 자는 거야. 그래서 너 커피 마셨니? 맞아, 커피를 마셨대. 초저녁에 커피를 마시고 공부를 하겠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새벽 1시까지 잠을 못 자는 거야. 그러더니만 또 그 배야. 그래서 배가 아프대. 그래서 그래도 이제 토닥토닥을 하다가 이제 잠깐 코를 방금 골았단 말이야. 잠깐. 그래서 이제 잠이 들었구나. 그래서 일어나려 했더니 아이고 배야. 그래. 배가 왜 아픈데 했더니 아이고 똥이 나오느라 똥을 자기 못 쌌대. 그래서 이제 이게 배를 마사지를 해줬어. 배 마사지를 하기 전에 자기 배가 아프니까 등허리를 주물르래. 등 주물르고 팔 주물르고. 근데 이제 그 전에 무슨 일, 그러니까 어땠냐면 이제 제가 그 가족들하고 휴가를 갔잖아요. 가족 여행을 갔는데 사실 이제 사연이 많은 여행이었어. 그래도 이제 어쨌거나 그 좋은
여행을 가자 해서 이제 갔는데 그 우리 조카가 혈우병이잖아. 조카가 혈우병인데 그니까 이제 우리 손주가 10kg야. 이제 7개월이 갓 지났는데 10kg의 힘이 너무 세.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 아빠가 들고 다니면 이런 막 팔 근육까지 피가 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데다 우리 며느리는 또 허리가 안 좋아.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그 조카 손주를 안고 다녔단 말이야. 이제 그 띠를 해가지고 안고 업고 다녔어. 그러다 이제 둘째 날 고수동굴을 간 거야. 근데 이 고수동굴을 옛날에 가봤을 것 같은데 기억은 잘 안 나. 근데 애를 안고 가겠다니까 막 그 고수동굴 그 안내원이 못 가신다고,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못 가신대. 그래도 이제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또 아기가 생전 처음이잖아. 평생 사는 게 7개월이기 때문에 7개월 열흘이기 때문에 어두운 동굴 속에 들어가면 울고 금방 도로 나와야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아휴 뭐 어두움에서 울긴 누가 울어. 너무 좋아하는 거야. 발을 버르적버르적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근데 이 그 고수동굴이 계단이 되게 가파르고 좁고 막 이런 데라서 혼자서 가기도 힘든 데야. 근데 이제 우리 일행 중에 내가 제일 튼튼했거든. 그래서 내가 안고 가는데 얘가 다리를 너무 흔들면서 좋아요 했더니 막 너무 좋다는 거야. 그래서 다리를 붙들었어. 너무 흔들어대서 상체를 흔드는 거야. 걔를 데리고 고수동굴을 이제 투어를 하고 나왔더니 지금도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아. 그리고서 이제 어저께 오전 내내 이제 애를 안고 있다가 그리고선 저녁 때 사고가 터진 거 아니야. 북한 포격 사건이. 그래가지고 그거 생방송을 할 동안만 이제 애를 딴 데다 맡겨놓고, 그리고 이제 이 북한 포격 사건 때문에 특별 생방송을 하느라고 내가 흥분을 해갖고 저녁도 못 먹었어. 낮에 이제 산채 비빔밥을 먹었는데, 산채 정식을 먹었는데, 사실 산채라는 게 참 좋은 음식이지만 문제는 뭐예요? 금방 배가 꺼져. 근데 이제 방송을 하느라고 너무 긴장을 했더니 거기다 이제 방송을 2시간을 했는데 건진 건 37분. 방폭이 23번이 되는 바람에 다 놓친 거야. 막 열이 받아가지고 밥이 안 넘어가는 거야. 저녁도 굶었지. 그리고서 이제 서울까지 오면서 내가 또 중요한 거 하나 찾아냈잖아. 중요한 걸 찾아내고, 그리고 나서 그럼 이제 그 YTN 내가 이제 9시 반 35분쯤에 아프리카 방송에 이제 뉴스의 반응은 어떤가 들어갔어. 그래갖고 이제 쭉 보고 있는데 뭐 연합뉴스 600 몇십 명, 그 다음에 JTBC가 1700명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근데 YTN이 2300명이 보고 있다는 거야. 웬일로 YTN을 더 많이 보지? 그러면서 이제 들어갔더니 한 200 몇십 명이 있더라고. 근데 보니까 중계방이야. JTBC보다 YTN이 더 많어. 그리고 이제 중계방이야. 그래가지고 그 본방을 들어가려고. 근데 이제 내가 비로그인으로 볼 때는 아니다. 중계방은 100명, 99명이었구나. 중계방 99명짜리를 이제 들어갔다가 보니까 99명밖에 없는데 인원이 2300명으로 나오는 거야. 이게 뭐지? 그러면서 다시 이제 로그인을 해가지고 들어갔지. 일단 이제 YTN 얘기 좀 이따 해달라래. 이제 YTN 때문에 이제 내가 막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상황을 알아보는 그런 일을 하느라고 한 2시간을 꼬박 썼어. 그리고 집에 도착하고 11시 반에 짐을 이제 막 풀고 있는데 그 짐을 풀고 있는데 우리 딸내미가 이제 오늘 뭐 혼자 잘 수 있겠어? 그러더니 아유 배가 아프다 하면서 허리를 주물러라 다리를 주물러라 난리가 났어. 그 다음에는 이제 허리 주물르고 이제 등을 다 주물러가지고 이제 막 꺽꺽거리면서 이제 체한 게 풀렸어.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 똥이 나와야 되니까 배를 문지르래. 엄마 손은 약손 그거를 계속 해준 거야. 2시까지 엄마 손은 약손을 이제 막 해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면서. 근데 이제 그 엄마 손은 약손을 노래를 부르면 그건 애기한테 하는 거라는 거야. 그래서 난 다 컸어. 엄마 손 약손 하지 마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말 없이 엄마 손은 약손을 해줬어.
그랬더니만 이제 조금 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 똥 나올 때까지 배를 문질러줬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가서 이제 똥을 싸고 그 다음에 이제 도로 들어가더라고. 똥 싸러 들어간 사이에 이제 나는 이제 막 짐을 마저 풀었어. 짐을 마저 풀고 이제 너무 피곤해갖고 이제 자러 들어가려는데 토닥토닥은 안 해주나? 그래가지고 그래, 내가 서진이하고 3일 동안을 놀다 왔으면 딸한테 보답을 해야지. 이제 우리 딸 잠들 때까지 토닥토닥을 해준 거야. 새벽 2시 반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새벽 6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또 라디오를 들으면서 뉴스를 막 이제 그 분석을 하고 오늘 이제 방송 준비를 한 11시까지? 11시 반 정도까지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머리를 내가 우리 동생한테 머리를 깎아달라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머리를 깎을 때 모자를 쓰고 갔는데 급하니까 빨리 깎으라고 우리 동생이 그냥 깎았어. 그리고 약간 이 머리가 이쪽이 좀 쓰더라고. 그래서 그걸 다시 가서 손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차가 너무 더러워가지고 차가 너무 더럽고 새똥이 떨어져가지고 새똥은 산성 성분이 있어서 빨리 닦아줘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또 아침에 세차까지 하고 집에 와가지고 이제 부랴부랴 밥을 먹고 그리고 이제 오늘 방송을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제 1시에 시작하고 지금 1시에 시작하고 19분 됐는데 벌써 많이들 알고 달려와 주셨어요. 현재 우리 망치부인 방송 시청자 숫자가 어떻게 되죠? 2393분. 와, 이 예정보다 일찍 시작했는데 굉장히 오늘 왜냐하면 오늘 굉장히 이제 많은 댓글 요원들이 댓글 요원들이 달려와갖고 본방을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빨리 자리가 찼어요. 채팅 안 보기 기능. 본방 중계방 어디서든 광고 도배 악성 채팅자를 더 이상 보지 않는 좀 더 깨끗한 채팅창을 위해 채팅 안 보기 설치형 플레이어가 업데이트됨. 채팅을 보고 싶지 않은 이용자의 닉네임을 클릭. BJ는 채팅이 안 보인다. 잠깐만요. 그 무슨 얘기지?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채팅을 안 보기를 선택하면 나만 안 보이는 거야? 여러분도 다 안 보이시는 거예요? 채팅을 보고 싶지 않은 이용자의 닉네임을 클릭. BJ는 채팅 안 보기 불가능. BJ는 채팅 안 보기가 불가능한데 시청자들이 할 수 있다는 얘기군요. 나만 안 보임. 채팅 안 보기를 누르면 나만 채팅이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나만 채팅이 안 보이는 거예요? 시청자들만 가능한 거예요? 뭐예요? 시청자들만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나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꼴보기 싫은 시청자를 누르고 채팅 안 보겠다 그러면 안 볼 수 있나 봐요? 그죠? 자, 간첩? 누가 간첩이야? 김정일이랑 밀담을 나누고 온 그 여자? 내가 누구라고 말을 안 했다? 시청자들만 가능하다. 그래요. 한번 눌러볼까? 가만히 있어보자. 누구를 눌러볼까? 그래. 난 안 되는데? 시청자 안 보이기 기능이 없어. 나는 그냥 강퇴만 되는데? 아마 시청자들만 가능한가 봐요. 나는 BJ이고 매니저라서 그게 안 되나 봐. BJ는 안 되고, 여러분들 이제 시청자 하시는 분들만, 시청자들만 그런 방송이 가능한가 봐요. 아유, 미안해요. 제가 지금 일단, 잠깐 살충제 좀 뿌리고, 살충제를 일단 뿌려서, 우리 중계방을, 좀 청정구역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방송 진행할게요. 아유, 지금 뭐 중계방에서 일찍 자리 잡고 지랄 연병이 났네요. 네, 가만있어 보자. 얘네들이 다예요? 얘네들이 다야? 아니면 얘도? 잠깐만. 그래. 이렇게 해서 아이디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강퇴를 시키면 되는구나. 오케이. 네. 또 아이디 복사 강퇴. 이거 너무 괜찮다. 강퇴하기 전에 아이디 복사를 하면 되는구나. 네. 자, 이 중계방에 지금 가만있어 보자.
아유, 어떡하면 좋아. 그냥 여기 강퇴를 먼저 눌렀네. 아니, 근데 누구는 또 강퇴한 다음에도 아이디 복사가 되고, 뭔지 모르겠네. 예, 자, 어때요? 이 중계방 조금 깨끗해졌죠? 예, 중계방 환경이 조금 깨끗해졌어요? 네. 자, 완전 독재네. 내가 대통령으로 보여? 그래, 사실 내가 인터넷 대통령이긴 하지. 자, 여러분들 오늘 망치부인 방송 보고 싶었죠? 네. 자, 우리 망치부인 방송, 자, 우리 망치부인 방송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자, 이제 본방송 시작할게요. 우리 조카 봤죠? 우리 조카 손주. 예, 나 보고 싶었지? 특히 어저께 너무 보고 싶었지? 예. 내가 사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방송에만 집중을 해야 되는데, 내가 우리 조카 손주가 태어난 다음에 방송 집중이 잘 안 돼. 이 조카 손주가 하루 종일 조카 손주만 보고 싶고, 조카 손주의 영상이 딱 올라오면 그냥 하루 종일 그만 보고 있는 거야. 방송 끝나면 잠들 때까지 걔 영상을 봐. 그냥 우리 딸내미가 그냥 어찌나 입이 대빠른 나왔는지, 우리 딸내미가 너무 질투가 심해가지고, 그래 내가 밤마다 시달리면서 딸내미 오기 전까지 그냥 계속 방송 끝나면 4시간씩 이렇게 5시간씩 그 영상 보고 앉아있어. 이 여러분도 내 마음 이해하겠지? 너무 이쁘잖아. 너무 이쁘니까, 예,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나랑 같이 시사방송 하는 거 봤지? 그 이제 둘이서 시사방송을 했잖아요. 우리 이제 손주하고. 근데 얘가 적절한 때 끼어들어. 적절한 때 끼어들고, 적절한 때 이렇게 딱 고개를 돌려가지고, 완전히 그 시선을 강탈하는 거야. 내가 이제 내가 채팅창을 못 읽었더래서, 내 방송 다시 보기를 봤다? 방송 다시 보기를 보니까, 인간들 진짜 너무하더라. 내가 화면에 나타나면 채팅이 안 나오고, 우리 이제 순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족장님 얘기만 하는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족장님 얘기만 하고, 나만 원샷으로 나오면 채팅이 멈추더라? 야, 진짜, 내가 너네들의 애정의 깊이를 알았어. 근데 좌우지가 이제 둘이 하니까 왠지 호흡이 맞는 것 같아갖고, 내가 이제 우리 손주한테, 너 나랑 전속 계약을 하자. 다른 사람 누구하고도 수다방을 하면 안 된다. 나하고 이제, 그거는 이제 밥 먹은 다음이었다. 이제 여행을 하는 도중에, 이제 얘가 과연 정말 방송을 아나. 그래가지고 이제 먼저 이유식 먹방을 했잖아. 야, 우리 족장님이 최연소 먹방 BJ 아니야? 최연소 먹방, 이유식 먹방을 했어요. 쫓겨난 시청자가 많은 방송 1위. 빠빠바바바바 아싸 이관왕이다. 쫓겨나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유식 먹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조카한테 카메라를 고정시키고 우리가 밥을 먹었단 말이야. 근데 이놈은 혹시 우리 조카가 내 흉내내는 건가? 우리 손주가? 빠빠빠빠? 얘가 단독 수다방을 너무 잘하는 거야. 막 화면을 보면서 막 찡긋거리면서 웃으면서 막 액션도 크게 하면서 얘가 막 만세도 부르고 막 웃으면서 그 생방송 수다방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우리 이제 손주한테 빠빠빠빠 내가 우리 손주한테 전속 계약을 하자. 그러면서 이제 할머니가 네 분유값을 대마. 그러면서 이제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얘가 맘마 빠빠 쭈쭈 이러면서 자기는 맘마 먹는다고. 지네 엄마 쭈쭈 먹기 때문에 분유값이 필요 없다. 그러면서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이게 분유값을 좀 약했나봐. 다음번에는 이제 기저귀 값을 끼워 넣어서 다시 한번 재협상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엄마 모유를 먹기 때문에 분유값을 댄다는 그 조건에는 별로 혹하는 게 없었어. 그리고 이제 전속 계약은 실패를 하고, 근데 문득 돌아오면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말이에요. 이 시청자들이 나한테는 반응이 별로 안 좋고, 왜 그런 거 있잖아. 더블로 진행하는데 왜 특정 출연자에게만 막 좋아하고 그 파트너를 별로 안 좋아하는 그래서 막 그 카메라 분량도 계속 한쪽으로만 기울고 막 그러면 안 되지 않겠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문득 야, 아무래도 얘랑 전속 계약하고 같이 방송하면 내 분량이 점점 줄어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지금 살짝 고민 중인데.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기저귀 값을 저기 대겠다라고 딜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이 나의 방송 분량을 지키기 위해서 없던 일로 할 것이냐. 예, 진지하게 지금 심사숙고 중이에요. 예, 하여튼 이제 그 망치 부인의 사천 삼시세끼, 그 다음 이제 망치 부인의 슈퍼망치 어디가? 슈퍼망치가 돌아왔다. 뭐 기타 등등. 근데 이제 예능으로도 진출을 좀 해볼까 생각 중이야. 요즘에 시사 비수기라서 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예, 또 이렇게 그 한반도의 무력 충돌 위기가 생기면서, 예, 한반도의 무력 충돌 위기가 다시 나타나면서 이 시사 비수기가 끝난 것 같아. 또 한 건 해주셨어. 예, 그래서요, 제가 오늘 이제 1시부터 지금 생방송을 시작했는데, 내일 이제 뭐 5시 이후에 무력 충돌이 가능하다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국방장관이 내일 1시 이후에 무력 충돌이 가능하다 그 얘기를 했어. 그래갖고 지금 종편에서 계속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래도 네.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휴가 기간에 3일 동안 방송을 안 했으니 내일은 제가 또 방송을 할게요. 사실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3일 동안 방송 안 한 게 아니야. 화요일만 방송 안 하고 수요일은 우리 족장님이랑 더블 MC로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은 어저께,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이제 우리 족장님이랑 여행하는 휴가 여행 방송 할 때는 방폭이 한 번도 안 됐잖아. 보셨죠? 우리 조카 손주하고 이제 여행하는 방송 할 때는 한 번도 방폭이 안 되더니 북한 그 포격 사건 났다고 그러면서 방송하는데 세상에 어저께 방폭이 23번. 예. 어제 방폭이 23번 일어났어. 예. 그게 뭐겠어. 결국은 방폭이라는 걸 어떤 놈들이 특정 세력이 의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 인증한 거 아니야. 지난번에 진해 창원에서도 진해 갔을 때 그때도 20몇 번 방폭이 됐잖아. 그리고 나서 나는 모바일 방송은 더 이상 방폭이 안 되는 줄 알았어. 내가 파트너 BJ가 되면서 더 이상 모바일 방송은 방폭을 안 시키는 줄 알았어요. 그동안에 모바일 방송을 내가 파트너 BJ 되고 했는데 한 번도 방폭이 안 됐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아프리카에 방폭 공포가 사라졌다 그러면서 방송했는데 어머 딱 보니까 어때요? 예, 여전히 그 시사 방송을 진행하면 방폭이 되더라.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 모바일 시사 방송도 6시 이후에 하면 안 될 것 같아. 6시 아니 김정은이가 무슨 죄야? 아우 진짜 그 나이든 여배우 결혼도 못했는데 꼭 하면 김정은이야. 김정은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연예인들 비판하고 지랄들이야. 방폭이 뭐냐면, 예, 방폭이 뭐냐면 이제 외부에서 갑자기 외부에서 내 방송을 강제로 종료시키는 거야. 외부에서 내 방송을 강제로 종료시켜서 그래서 이제 우리 시청자들을 이제 지치게 하는 거? 예, 시청자들을 지치게 해서 방송을 듣고 싶지 않게 만드는 거. 그게 목적인 거죠. 예. 그래갖고, 어저께, 1시간 20분 동안 23번? 예. 1시간 20분 동안 23번 방폭을 하는데, 23번 방폭을 하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방송이 남질 않아. 내가 스스로 종료를 하지 않으면, 중간에 방폭을 시키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모바일 방송은 자동으로 이렇게 업로드가 된단 말이야. 제대로 끝내면. 가령 내가 이 생방송은 이제 재방송 끝낼 때 이제 업로드가 되지만, 모바일 방송은 끝나자마자, 방송이 종료되자마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방폭을 시키면 녹화 파일이 사라지는 거야. 아프리카에 자동으로 녹화가 안 돼. 그래서 그걸 노리고, 이것들이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오거나, 그러니까 언제부터 그랬냐면, 가령 내가 이제, 진짜 뭐 맛있는 먹방을 했다. 그랬을 때도 방폭을 시키고, 왜냐하면
뭐 음식 다 먹었을 때 가서 방폭을 시켜. 그래갖고 아프리카에 내 먹방이 거의 남아있진 않았던 거야. 왜냐하면 음식을 다 먹은 상태에서 방폭을 시켜버리면 자동으로 그 녹화 저장이 안 되니까, 방송 다시 보기가 안 되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방폭을 시키는 거야. 그럼 이제 이 방폭이라는 건 언제부터 됐냐 하면, 방폭이라는 게 언제부터 됐냐 하면, 옛날에 그 아프리카가 맨 처음 만들어질 때 이거를 W라는 베타 서비스로 한 1년인가를 했대요. 그때 이제 막 네티즌들이랑 같이 프로그램을 오픈소스로 그 만들었다는 거야. 그때 이제 이 아프리카에 그 프로그래머들이 채팅창을 누르면 이 소스가 보였대. 그래가지고 그때 그 소스를 보고 이 아프리카의 구조를 안 거야, 얘네가. 그래서 이제 원래는 코겔이란 친구들이 아프리카에 지네가 마음에 안 드는, 아프리카에서 지네들이 마음에 안 드는 방송이 있으면 방폭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방송을 강제 종료시키려고 그걸 만든 거야.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이 흘러 댓글원까지 간 것 같아요. 흘러서 이제 댓글원까지 가고, 그러니까 이제 이놈들이 지네가 불리한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제 방폭을 시키는 거야. 잠깐만요. 아이고, 오늘, 강퇴시키지 말고 그냥 자리를 차지하게 해야 되는구나. 얘네가 강퇴 인증받아가지고 또 일당 받겠구나. 알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시사적인 중요한 얘기를 할 때 되게 중요한 부분을 언급을 했잖아. 그럼 방폭을 시켜버리는 거야. 강제 종료. 그래서 아프리카에 녹화 파일을 남기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얘네들 이제까지 해온 일인데, 내가 파트너 BJ가 된 다음에는 모바일 방폭이 별로 없었어. 왜냐? 방폭을 자꾸 시켜서 시청자들이 퀵뷰가 없는 시청자들이 다시 보러 들어오면 광고를 자꾸 봐야 되거든. 그러면 그 광고 수입이 나한테 들어온단 말이야. 뭐 1원인가 2원이 들어온대. 한 사람이 볼 때. 그러니까 이제 그 1원 2원도 아까워가지고 방폭을 안 시킨 거야. 그러다가 이제 어저께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이놈들이 방폭을 계속 시킨 거예요. 그리고 1분 동안에 3번인가 방폭을 시켰어. 1분 동안에 3번인가 방폭시키면서 총 하여튼 1시간 20분 동안 방폭을 23번을 시킨 거야. 아주 그냥 지랄 연병이었어요. 하여튼 그래서 어저께 방폭으로 이제 모바일 방송을 파트너 BJ는 방폭이 안 되나 보다 했는데 아니었어. 북한 가서 살아 이 빨갱이야. 야, 너 아무리 박근혜가 미워도 그렇지, 북한으로 가라고 월북을 종용하면 쓰겠냐? 이 미친놈아? 요즘에 진짜 이 월북을 종용하는 간첩 새끼들이 너무나 많어. 근데 이제 이 간첩 새끼들을 국정원은 뭐하고 안 잡아 쳐놨는지. 아싸. 자, 망치부인 방송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본 방송 1위에 등극했습니다. 빠빠빠빠빠빠. 아싸. 3관왕이다. 네. 그래서 이제 3일 동안 쉬면서 있었던 이야기 간단하게 짚어봤고요. 이제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자, 여러분 일단 기억하세요? 제가 지난 주말에 방송 제목을 재방송하면서 방송 제목을 뭘로 했었는지 기억나세요? 그 당시에 제가 방송 제목을 뭐라고 했느냐면, 국정원 해킹을 덮을 무력 충돌이 필요한가? 라고 제가 제목을 걸어놨었어요. 그거 보셨죠? 제가 국정원 비리를 덮을 무력 충돌이 필요한가? 라고 제목을 달아놨던 이유가 뭐냐 하면, 왠지 가까운 시일에 이 무력 충돌이 일어날 것 같더라고. YTN 얘기 먼저 할게. 가까운 시일에 무력 충돌이 일어날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썼던 거야. 그래서 내가 휴가를 가면서도 내가 방송 장비를 챙겨갔던 게, 뭔가 일이 생길 것 같다. 월요일 방송 기억하시죠? 내가 월요일날 뭔가 일이 생길 것 같다. 그러면서 내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모바일 방송을 하겠다. 그러고 갔잖아. 기억나요, 안 나요? 응? 기억나지?
월요일 방송 한번 찾아봐. 내가 일요일날 재방송하면서 방송 제목을 국정원 비리를 덮을 무력 충돌이 필요한가? 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했고, 월요일날은 내가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뭔가 비상상황이 발생할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방송하겠다라고 얘기하고 갔단 말이야. 이게 내가 앞만 봐도 뭔가 터질 것 같았어. 뭐가 이제 터질 것 같아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갔었던 거예요. YTN 얘기는 뭐냐 하면, YTN이 시청자가 너무 많은 거야. 시청자가 JTBC보다 너무 많아.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했더니, 이게 YTN이 풀방으로 뜨면 사람들이 막 야, 아프리카에 우리가 원래 알고 있기, 옛날에 YTN이랑 팩트랑 이런 뉴스 프로들은 기본적으로 3,000명이었어. 지금 팩트 3,000명이죠. 현장 생중계하고 YTN 같은 시사 프로는요, YTN, JTBC 이런 게 전부 다 시청자 수가 3,000명이었어. 예, 그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지금도 팩트는 3,000명인 걸로 알아. 예, 그쵸? 그래서, 하여튼 내가 이제 아는 대로 설명을 할게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YTN하고 팩트나 이런 방송들은 2008년에 YTN 시작됐던가? 2008년부터도 YTN은 3,000명이었어. 팩트도 3,000명이었고, 그런 이제 공식 뉴스 방송은 기본적으로 3,000명으로 인원이 세팅되어 있어요. 그건 아프리카 자체에서 세팅을 해주는 거야. 그 아이디에 대해서. 그 아이디는 방송을 시작하면 무조건 3,000명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YTN에서 풀방이 됐다. 그럼 무슨 뜻이야? 뭔가 중요한 일이 생겼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막 클릭을 하고 들어갈 거 아니야. 근데 YTN을 내가 YTN에 인원이 왜 이렇게 많지? 그리고 들어가 봤어. 어저께 밤에 이제 9시 35분에서 40분경에. YTN이 JTBC보다 인원수가 훨씬 많은 거야. 근데 JTBC는 들어가니까 방 하나에 1,700명이 있더라고. 근데 YTN은 딱 들어갔더니 220명이 있는 거야. 근데 풀방이라는 거야. 이게 뭔 일이야? 220명밖에 없는데 풀방이야. 그래서 내가 이제 시청자들한테 물어봤어. 지금 YTN 라이브라고 방송 리스트에 검색을 해봐라. 그래서 중계방이 몇 개 떠있는지 확인을 해봐라. 중계방이 38개가 떠있었던 거야. 예. 중계방이 38개가 떠있는데 인원수가 몇 명이었게? YTN이 풀방 그러면 우리는 3,000명짜리 방이 풀방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100명이야. 모바일 50, 컴퓨터 50. 모바일 50, 컴퓨터 50, 100명인 거야. 그래서 퀵뷰가 있는 사람들은 본방에 들어가서 220명이 보는 거고, 나머지는 100명짜리 50명 해갖고 100명짜리 중계방이 38개인데 그럼 100명이 다 찼냐? 그렇지가 않아. 이게 이제 아프리카 시스템이 어떠냐면, 본방이 풀방이 됐잖아. 그럼 중계방이 생겨. 그래서 이제 중계방이 먼저 만들어진 게, 근데 이제 동시에 어떤 사람들이 클릭을 했다. 세 사람이 동시에 클릭하면 중계방이 3개 생기는 거야. 우리 방송도 그래갖고 보는 사람 얼마 없는데 중계방 2개 생길 때가 있잖아. 그게 이제 동시에 누가 클릭하면 중계방이 2개가 생기는 거거든. 근데 38개가 생겼는데 인원수가 몇 명이냐? 1명, 2명이야. 1명, 2명 보는 중계방이 38개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동시에 풀방일 때는 누가 클릭하고, 그리고 중계방이 하나씩 꼭 찰 때마다 하나씩 중계방이 또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계방이 38개인데 보니까 100명짜리 방이고, 실제로 시청하는 사람은 2명, 3명, 5명, 40명 이런 식이야. 많으면 99명. 그러니까 이게, 근데 사람들이 YTN이 몇 명 방인지 모르잖아. 옛날에는 가령 우리 방은 1,000명 방인 게 표시가 되죠. 1,000명 방이면 1,000명 방이라. 이거 봐, 지금 또 중계방 3개 생겼어. 지금 현재 중계방이 3개가 생겼는데요. 지금 이런 경우에요. 예. 지금 보는 사람이 중계방 시청자가 합쳐서 1,035명밖에 안 돼. 본방이 지금 2,000명이고 중계방이 1,030명밖에 안 보고 있는데, 원래 지금 중계방 하나가 꽉 찼단 말이야. 중계방 하나가 지금 790명이 보고 있어. 그런데 지금 중계방이 동시에, 중계방이 지금 동시에 2개가 더 생긴 거야. 이런 경우가 이제 적인 거죠. 이런 경우가 동시에 접속자가 생기면
중계방이 생기는 경우야. 자, 이거 봐. 예. 잠깐만요. 예. 자, 그래서 그럼 왜 도대체 얘네가 이런 방법을 썼을까? 아니 왜 도대체 인원수를 100명, 50명, 그러니까 인원수를 50명으로 상정한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를 맨 처음에 깔면 이게 50명이야. 인원수가 50명이야. 그러면 이거를 자기가 조정을 할 수 있어요. 그 일반 방송은 아프리카가 200명이고, 일반 방송은 아프리카가 200명이고, 그 다음에 베스트 BJ는 300명이고, 그 다음에 그 파트너 BJ가 되면 1000명까지 늘릴 수가 있는 거야. 인원수를. 늘려가지고 이제 방송을 할 수 있는 건데, 아프리카를 맨 처음에 깔은 그 상태가 아니라면, 근데 내가 평상시에 이렇게 들어가서 비로그인으로 볼 때 200명, 300명이 있었단 말이야. YTN에. 근데 보니까 얘네가 언제부터인지 50명으로 줄여서 한 거예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근데 내가 보니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 하면, 그냥 중계방을 들어가 봤어. 그랬더니 여러분 생각해봐. 보는 사람이 100명이면, 그 중에 채팅을, 나는 이게 중계방 2000 몇 명이잖아. 겉에서 딱 봤을 때 시청자 수가 2300명인가 돼가지고 내가 들어갔어. 근데 채팅을 3명만 하는 거야. 비슷한 내용으로 3명만 계속 채팅을 하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중계방이더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인원수를 50명으로 조정을 해놓으면 컴퓨터 50, 그 모바일 50에서 100명이 보는 거야. 그러면 그 100명짜리 방에서는 두세 명만 떠들어도 그게 여론으로 보이는 거야. 그런데 이 컴퓨터로 시청해서 들어간 사람들은 몇 명이 보는지 몰라. 컴퓨터로 그 중계방에,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클릭을 하고 들어가면 자동 중계방으로 빠져. 근데 중계방이 몇 명 보는지 모르고 보는 거야. 근데 그 방에서는 두세 명이 떠들면 그게 여론이 되는 거야. 근데 이런 똑같은 방법을 누가 쓰느냐? TV조선. TV조선하고 YTN이 50명 방이더라고. TV조선하고 YTN이 50명 방이야. 그럼 사람들이 풀방이 되면 와 뭔가 뉴스가 떴나보다 하고 들어갈 거 아니야. 근데 풀방이 100명 방인 거야. 그러니까 50명 방인 거야. 그래서 모바일 합쳐갖고 100명 방. 그러니까 풀방이 되기 얼마나 쉽겠어. 그리고 중계방 계속 생기고, 그래서 중계방으로 계속 분산시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지도 모르고, 야, 사람들이 많다 이러면서 들어가는 거 아니야. 풀방이라고 그러니까. 예. 참. 근데 지금, 그러니까 아프리카 정책이 바뀌어서 지상파나 케이블의 인원수를 뭐 50명으로 한정했냐? 아니야. JTBC 같은 경우 1700명 한 방에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연합뉴스 방송도, 연합뉴스 Y도 6,700명이 한 방에서 보고 있어. 그러니까 인원수를 일부러 줄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원래 세팅으로 들어갔을 때 50명으로 안 된다는 거죠. 예. 아, 자, 여러분, 벌써 사관왕이야.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별별 랭킹 거친 시청자가 많은 방송 1위에 등극했습니다. 거친 채팅을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노고 덕분에 망치분이 드디어 사관왕에 등극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아직 2시도 안 됐는데 벌써 사관왕이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만, 여기 중계방, 제일 적은 중계방에 들어가갖고 여기 좀 얼려야 되겠다. 여기 얼리고 올게요. 지금 중계방에 계신 님, 혼자 계신 7750님,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시면 사람들 많은 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중계방에 리스트에 혼자 뜨고 계신 님, 나갔다가 들어오시면 사람 많은 방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예. 자, 하던 얘기를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인원수가 많은 방으로, 그러니까 보니까 이 시스템이 시청자가 많아지면, 그러니까 이제 뉴스 방송은, 지상파 케이블은 시청자가 많으면 무조건 위로 가더라고. 리스트에 제일 상단으로 올라가더라고. 야, 그런 방법으로 계속 풀방을 만들고 이런 작업들을 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다라는 이야기고요.
하여튼 뭐 이상하게 채널A TV조선하고 YTN만 50명 방이더라. 그러니까 풀방 됐다고 여러분들 놀래서 달려가지 않아도 좋다라는 이야기. 자, 그럼 이제 이 방제가 뭐냐 궁금하죠? 누구를 위한 한반도 무력 충돌 위기? 아니 이 방제 문제 있어요? 여러분 이 방제에 왜 이렇게 화를 내지? 얘들아 너네 왜 이렇게 화를 내니? 아니 방제에서 방제에서 뭐 내가 뭐 실수한 거 있어? 아니 그 도대체 한반도의 무력 충돌 누굴 위해 하는 거냐라고 묻고 있잖아. 근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해? 너네 참 이상하다. 아니 내가 지금 세월호 얘기하지도 않고 있는데 무슨 세월호를 우려먹는다고 지랄이야. 아니 너네 왜 이렇게 예민해? 아니 내가 지금 그냥 한반도 무력 충돌 누구에게 유리하냐라고 묻고 있는 거잖아. 누구를 위해서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 일으키냐 이렇게 묻고 있는데 왜 이렇게 거칠게 지랄 연병들일까? 아주 그냥 소금친 지렁이 같아요. 아유 진짜 왜들 그래? 지랄 연병이야. 진정들 해. 진정들 하고. 자, 오늘 차근차근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하죠. 오늘 아침이 되니까 갑자기 그 북한 관련 뉴스가 인터넷에선 사라졌어. 그죠? 인터넷에서는 뉴스가 지금 사라졌잖아. 그리고 왠지 이렇게 그리고 잠깐씩만 그 전쟁 얘기가 나오고 잠깐씩만 그 속보가 나오고 이 뉴스의 분위기가 확실히 좀 사그라드는 분위기 같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예. 왜 이 아침이 되니까 북한 도발에 대한 인터넷 뉴스가 거의 사라지고, 예. 그리고 이렇게 하여튼 10시 이후로 그 북한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줄어 보여 있어. 그렇죠. 주식이죠, 주식. 주식시장 때문에. 예. 주식시장이 열리는 시간이 되면 요 속보의 분량이 줄어들고, 예. 속보의 분량이 줄어들고 빨간 글씨가 줄어들어. 그리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이 문 닫는 시간이 4시야. 주식시장이 문 닫는 시간이 4시라서 마침 하필이면 이 북한도 말이에요. 하필이면 북한도 어제 3시 52분? 3시 50분경에 한 번, 4시 12분경에 한 번. 그래서 뉴스가 뜬 게 5시야. 뉴스 뜬 게 5시. 예.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제까지 북한 관련 도발 뉴스는 언제나 내가 방송 끝날 때쯤 돼서 나는 내가 생방송 끝낸 다음에 일부러 사고 치는 줄 알았어. 한동안. 나는 한동안 망치부인 생방송이 5시에 끝나니까, 예. 망치부인 생방송이 3시에 주식시장이 공식 끝나는데요. 1시간 동안 4시까지 시간외 거래라는 걸 한대. 원래 3시에 주식시간이 공식적으로 끝나는데요. 뉴스 찾아봐요. 4시까지가 장외 거래라는, 시간외 거래라는 게 있대. 그래서 4시가 주식시장의 끝이야. 근데 이제까지 북한이 도발을 하고 한반도에 문제가 생기고 이랬던 시간들이 속보 한번 쭉 찾아봐. 대부분 시간이 5시경이야. 5시, 5시 반. 그치? 이제까지 북한 관련 어떤 뉴스가 나면은 이 5시 이후에 꼭 속보가 올라와. 내가 생방송 막 끝낼 때쯤. 끝나거나 끝난 직후에. 그래서 나는 얘네들이 지금 망치부인 방송이 끝난 다음에 난 한때 내가 그렇게 중요한 인물인 줄 알았잖아. 망치부인 생방송이 끝난 다음에 일부러 북한 도발 하나보다 했어. 그게 아니었어. 보니까 이제 주식시장 끝난 다음에, 주식시장이 끝난 다음에 북한 뉴스가 뜨는 거야. 그래갖고 밤새 작업을 해. 그래갖고 막 아침에 8시까지 출근한 사람들 막 보고 10시가 되면 뉴스가 갑자기 잠잠해지고 오전에 뭐 한 8시, 9시부터 다른 이슈가 떠. 8시, 9시 정도부터 다른 이슈가 떠. 가령 뭐 그 무슨 태권도 관장 성폭행 뉴스라든가 현아 섹시의 지존이 되겠다 뭐 라든가. 그래갖고 이 자막이 달라져. 자막이. 내 말이 맞지? 그러니까 요게 이제 아침에 8시까지 바짝 작업을 해가지고 출근하는 사람들을 하고
아침에 꼭두새벽에 일어난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그 북한 관련 공포 뉴스를 보게 한 다음에 10시쯤 되면 다른 뉴스들이 막 나오면서 진정 국면에 들어가. 그러다 4시가 지나면 4시가 지나고 한 5시경쯤 되면 다시 비상 상황이 발생하는 거지. 예. 그 보니까 이제까지 북한 관련 속보는 언제나 5시 이후에 뜨더라. 왜 얘네들이 밤마다 지랄일까 했더니 참 이상한 일이죠? 그죠? 아니 북한도 그래. 포를 쏠 거면 벌건 대낮을 다 내버려 두고 왜 하필 남한의 주식 시간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포를 쏘고 지랄일까? 아니 그렇잖아요. 북한에서 포를 쏘려면 일찍 포를 쏘면 되잖아. 아침부터 쏘든가. 솔직히 아침부터 대낮에 쏴야 효과를 보는데 왜 꼭 남한의 주식시간 끝날 시간쯤 돼가지고 포를 쏘냐고. 아니 뭐가 소설이야. 이거 뉴스에 나온 거잖아 지금. 어저께 첫 번째 도발이 몇 시야? 3시 47인가 51분이지. 3시 50분경에 1차 도발, 그 다음에 4시 12분에 2차 도발이야. 아니 왜 하필이면 그 긴 시간 냅두고 왜 남한의 주식시간이 끝난 다음에 그 시간에 왜 사고를 칠까? 참 궁금하다 이거지. 그래서 내가 오늘 그 비밀을 밝혀줄게. 왜들 지랄인가?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엑소는 북한 포격이야. 이 북한 포격이 나오게 된 배경부터 설명을 해야 돼. 여러분이 이 북한 포격 뉴스에 굉장히 놀랬죠. 그죠? 북한 포격 뉴스에 굉장히 놀래가지고 그 다른 뉴스 다 까먹었잖아. 근데 나는 누구야? 뉴스만 계속 보고 기록하는 사람이잖아. 뉴스의 기록자.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잊어버린 뉴스, 여러분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정은이가 투자자 아니냐.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되는 뉴스들을 짚어드릴게요. 이 북한 도발 뉴스가 나오기 전 어떤 뉴스들이 핵심이었나. 여러분 지난주에 가장 심각했던 부분이 뭐였어요? 지난주 내내 우리나라를 막 뜨겁게 했던 뉴스가 뭐였어? 건국절 이야기였어. 기억나요? 지난주 내내 한명숙은 이번 주 이슈고, 지난주 내내 가장 심각했던 이슈가 뭐였냐면 건국절 이슈였어. 건국절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부 박근혜가 15일에 공식 발언을 한 거 아니야? 건국 67주년이라고. 그래서 그게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 그런 비난이 막 쏟아졌잖아. 그죠? 아니야. 당신네들이 뭐 롯데하고 뭐 목함질의 얘기도 할게요. 자 기다려. 목함질의 얘기도 할게. 일단 중요한 건 얘네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딴 얘기를 막 할까요? 예. 일제히 딴 얘기하고 있네. 진정들 해. 우리 지난주에 가장 큰 이슈가 건국절이었잖아. 그래서 정치면의 가장 큰 뉴스가 박근혜가 건국 67주년이라고 얘기했던 부분, 그게 제일 큰 문제였어. 그래서 위헌이다. 예. 그게 제일 심각한 문제였는데 월요일인가 화요일에 기가 막힌 여론조사가 발표된 거야. 뭐냐? 국민 65% 가까이, 63.9%가 국민의 60% 이상이 대한민국 건국은 1919년이라고 답을 했어. 새누리당 지지자들조차도 다수가 대한민국 건국 수립은 1919년 김인현이다. 3.1운동 직후에 대한민국이 건국된 걸로 봐야 된다라고 답변한 사람이 60% 이상, 63.5%인가가 나온 거야. 그러면 지난주 내내 건국절이라고 떠벌렸던 정부와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김무성이 건국절이라고 떠들고 다녔지, 박근혜가 아예 공식 석상에서 건국 67주년이란 발언을 했어. 그 발언이 매우 심각한 발언이었던 거예요. 이게 정치학자들이나 헌법학자들은 굉장히 심각한 위헌적인 발언이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건국 기원을 1919년이라고 잡고 있어. 무엇보다 누가 이승만도 대한민국 건국은 1919년이라 그랬어. 그런데 김무성이가 이승만이 건국의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 기준으로 잡아야 된다. 그런 주장했지. 여당,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소속된 새누리당 대표가 그따위로 얘기했지. 그 다음에 박근혜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 공식석상에서 건국 67주년이라는 발언을 한 거야. 그게 위헌적인 발언이라고 비난이 막 월요일날 쏟아졌는데 국민들의 평가가 어땠느냐. 대한민국의 건국은 언제다. 63.9%의 국민은 1919년이라고 봤다는 거예요. 이것도 못 믿는 애들을 위해서 보여드릴게요. 뉴스 한번 가서 검색해봐. 국민의 63.9%는 임정, 즉 임시정부 수립이 건국이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야. TK 대구 경북 지역과 그 다음에 50대 이상 새누리 지지층도 마찬가지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박근혜 김무성을 비롯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서 공작을 폈는데 공작을 폈는데 48년이에요. 공작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63.9%는 거의 64%야. 그리고 23%만 저기 48년 8월 15일이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 얘기하느냐. 한마디로 지금 이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이 뉴라이트가 지난 2년 반 동안 정권을 완전히 권력을 차지하고 오만 가지각색의 방법을 통해서 사상전을 펼쳤잖아. 좌파냐 우파냐. 그러면서 새누리당 지지자들과 새누리당 요원들에게 끊임없이 설파했던 게 소위 건국절에 대한 개념이란 말이야. 이승만이 대통령이 된 시점을 건국으로 봐야 된다고. 건국의 아버지. 이게 이명박부터 작업한 거야. 7년 반짜리 작업한 거라고. 7년 반을 작업해가지고 그 48년 8.15를 건국절이라고 떠벌렸다가 국민들한테 거절당한 거예요. 자, 이거 사상전으로 졌단 얘기야. 지네가. 박근혜가 진 거야. 그래서 당황했어. 또 하나의 여론조사가 있어요. 또 하나의 여론조사가 있는데 뭐냐 하면 여러분들 이 뉴스 못 봤죠? 그러니까 이 국민 63.9%가 임시정부 수립, 즉 1919년이 건국이다라고 대답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모르고 있었죠? 뉴스에 안 나왔지? 그지? 지금 KBS, MBC, SBS 죄건국절이라고 떠들었어. 채널A, TV조선도 건국절이라고 떠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63.9%가 뭐라 했어요? 이 TK하고 50대 이상 새누리 지지층까지 1919년은 이 건국이라고 얘기한 거야.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나라의 자신을 보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민족주의자거든. 그러니까 왜 박근혜가 위기에 몰린 게 뭐였냐면 소위 박정희의 친일행적 때문이야. 박정희의 친일행적. 거기다가 또 무슨 뉴스 있었어? 박근영의 그 무슨 천황을 괴롭히지 뭐래더라? 천황이라고 불러야 된다는 둥. 외왕을, 일본 국왕을 천황이라고 불러야 된다는 둥. 이런 뻘소리 했잖아. 그런데다 롯데 사건까지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롯데 그 일본 말밖에 못하는 회장 그룹 박근영 망언 이런 데다가 건국절 얘기가 터지니까 건국은 1919년이다라는 답변이 나온 거야. 국민 다수가. 응? 이거 숨기고 싶은 비밀일 거 아니야. 숨기고 싶은 비밀이라 얘네들한테는 굉장히 지금 박근혜 입장에서는 내가 북한 상황은 모르겠어. 북한 사정은 모르겠는데 지금 남한에서 박근혜는 작년에 세월호 터졌지. 작년에 세월호 터졌는데 제대로 대책을 세웠어 못 세웠어? 못 세웠어. 1919년 3월 1일이 그게 3.1절이야. 그리고 나서 4월에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왜 이승만이 그걸 인정했느냐 하면, 이승만이 그걸 인정한 이유가 뭐냐 하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돼서 초대통령이 자기였어. 이승만이 자기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통령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승만이 그 자기가 대통령 취임사에서도 대한민국의 건국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름을 국호를 대한민국이라고 한 것도 저 임시정부 때문이었던 거야. 여러분 내 말이라서 못 믿겠다면, 여러분들이 내 말이라서 못 믿겠다면 그것도 또 들려드릴게요.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행간 주제 들어보죠. 이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 70주년 축사에서 건국 67년이란 표현을 써서 논란인데요. 예. 우리 국민의 인식은 전혀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 64%가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예. 누가 대한민국 역사를 부정하나 그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네, 건국 67년 좀 낯설다는 분도 많았었는데, 네. 자 여론조사 결과부터 좀 보죠.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엊그제 전국의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건국 시점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했는데요. 예. 이 3.1운동과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이라는 응답이 63.9%였고요. 예. 남한정부가 수립된 1948년이라는 응답이 21%였습니다. 그러니까 3배 정도 임시정부 수립이 더 높게 나타난 거죠. 예. 잘 모름은 15.1%였습니다. 이 모든 지역과 계층에서도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는데요. 이 새누리당 지지층조차 51.9대 20. 야, 너네 박근혜 지지율은 500명한테 조사해서 발표해도 국민 대다수가 지지한다고 주장하면서 왜 이거는 겨우 500명이래? 어? 박근혜 지지율은 500명한테 물어봐가지고 발표해도 그게 국민 절대 여론이라고 주장하고, 이거는 똑같이 500명한테 조사한 건데 왜 겨우 500명이라고 주장하는 건데? 왜 이렇게 이중적 태도야? 박근혜 지지율을 500명한테 조사하면 그거는 맞는 얘기고, 이거는 500명한테 조사하면 인정 못하는 거야? 그럼 편견을 버려. 7.3 비율로 임정수립일을 건국 시점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와 유선전화를 각각 50%씩 할당해 임의전화 걸기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예. 응답률은 5.0%,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습니다. 네, 이 여론조사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 자,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제 일부 보수 인사들이 보면 좀 어색해지겠군요. 좀 과연 그럴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요. 예. 아마 잘못된 역사교육 탓으로 돌리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왜 국민 인식과 그들의 인식이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국민들은 역사를 보고 있고 그들은 무언가 이익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건국절의 의미를 부각하면 친일의 부끄러운 역사를 덮고 이념적인 대립을 부추겨서 정치적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거다. 이런 이제 계산도 깔려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왜냐하면 그들의 주장이 역사적으로 별로 설득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관련해서 저희가 또 한번 다루겠습니다만, 그럼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그런 의미인가요? 이거 중요한 네, 얘기예요. 맞습니다. 집중하세요. 얘기를 하자면 반박 논리를 얘기를 하자면 몇 시간을 할당을 해도 모자랄 텐데요. 시간상 제가 세 가지만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졸업증명서 네. 올려. 이 첫째, 우리나라 국호가 뭐죠? 대한민국이죠. 예. 이 대한민국이란 국호의 기원을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대한민국이란 국호의 기원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이 1919년 3.1운동의 결실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구성됐을 때부터 국호를 대한민국이라고 정했고요. 헌법도 대한민국 임시헌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국호로 사용하고 있는 국호가 임시정부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우리나라에서 민주공화정을 표방한 첫 정부 조직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대한제국은 전제 군주국가였었고요. 예. 그래도 임시정부는 말 그대로 임시정부 아니냐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세계 역사를 보면 압니다. 수많은 국가들이 식민지를 겪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정부 조직을 꾸려서 근 27년 가까이 독립운동을 펼친 사례가 또 우리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네. 유일합니다. 서구 열강이 카이로 선언을 통해서 독립을 보장한 나라도 대한민국 역시 유일합니다. 예. 이런 자랑스러운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반대측에서는 그래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이제 1948년이 아니냐 이런 반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인식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반박 논리입니다. 보수 세력이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하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임시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재헌국회 임시의장을 이승만 전 대통령이 맡았었습니다. 예. 근데 이 전 대통령이 개회사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김인현 3월 1일 우리 13도 대표들이 대한독립민주국임을 세계에 공포하고 임시정부를 건설하여 민주주의 기초를 세운 것이고
이 국회에서 임시정부에 계승해서 29년 만에 민국을 공포하며 민국 연호는 기민연에서 기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연호를 기민연에서 기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는 임시정부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보수 세력의 건국의 아버지가 임시정부 수립일인 1919년 4월 11일이 건국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이거 어떤 국부라고 칭하고 있는 보수 세력이 예. 이승만 전 대통령 역시 1919년을 어떤 정부 건국으로 생각하고 있다. 예, 맞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뭡니까? 이 보수 세력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는 헌법 전문을 애써 무시하고 있는데요. 이 헌법 전문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3.1운동의 그 정신을 계승하고 임시정부의 그 법통을 이어받는다. 이런 내용들이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 이 문구가 언제부터 들어가 있었느냐 하면은 재헌헌법 때부터 들어가 있었던 문구입니다. 이 문구를 넣었는데 뭐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이승만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수 세력이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하는 바로 그 당사자입니다. 이 재헌국회 속기록이 지금까지도 다 기록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 속기록을 보면은 이 전 대통령은 임시정부 법통을 이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천천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이걸 제가 요즘 말로 바꿔서 말씀드리면은 아마 또 이렇게 뭔가 첨삭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예전 예. 그대로 그 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일본에 대하여 싸워가지고 입대 진력해 오던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와 이후에 우리 동포들이 알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자랑스러운 독립투쟁의 역사를 후세에 알리겠다. 이런 의도로 그 헌법 전문에 넣었다는 얘기거든요. 예. 결국 이 주장이 받아들여졌고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에서는 건국이란 용어가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예. 심지어 정부 수립 선포식 이름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때 현수막이 내걸렸는데요. 현수막에 어떻게 적혀 있냐면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국민 축하식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절 무슨 축하식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를 종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1945년 8월 15일을 건국절이라고 주장하거나 건국 기점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보수 세력의 주장은 자신들이 추앙하는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논리다. 예. 이런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오늘 행간의 제목은 누가 역사를 부정하는가 이거였는데요. 이 역사적 통찰을 가진 현명한 국민들은 누가 역사를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지 아마 이미 다 아실 것 같고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지금 제 말씀을 듣고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제발 우리 건국 문제나 이런 거 가지고 이 국력 낭비나 소모를 하지 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였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2부에서 뵙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명박 5년, 박근혜 2년 반, 7년 반 동안 이승만이 건국의 아버지라고 떠들어왔는데 국민들이 받아들이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사상전에서 이명박 박근혜 세력이 국민들한테 거절당한 거야. 이건 한마디로 그만큼 위신이 떨어진 거예요. 누가 박근혜 정권에 위신이 떨어진 거야. 자, 또 하나의 여론조사가 있었어. 또 하나의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기자협회부라는 게 있대요. 기자들이 만나서, 그러니까 기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만드는 신문으로 기자협회부라는 게 있는데 그 기자협회부에서 기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한 거야. 그래서 기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나왔을까요? 기자들 중에 88.5%가 박근혜의 80.2% 맞죠? 88.5%가 박근혜 대통령 잘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한 뉴스예요. 예. 요 뉴스도 한번 같이 볼게요. 기자 88.5% 박 대통령 잘못하고 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언론의 다수가 종박 언론이야. 친정부 언론이라고.
친정부 언론이 다수이고 그 친정부 언론에 소속된 기자들이 되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 88.5%가 박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 부정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현역 기자 이게 무슨 얘기야? 88.5%면 10명 중 9명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비판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다수 기자들은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해 민간인 사찰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등 대정부 불신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자협회보에 따르면 한국기자협회 창립 51주년을 맞아서 한길리서치면 이거 되게 보수적인 여론조사 회사잖아. 여기에 의뢰해서 현역 기자 300명을 대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물어본 거야. 88.5%가 잘못하고 있다. 아주 잘못했다가 50.5, 다소 잘못이 38.0. 잘하고 있다는 몇 프로? 잘하고 있다가 몇 프로래요? 예. 기자들, 대한민국 기자 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한 게 몇 프로래요? 예, 0.4%. 아주 잘한다가 0.4%. 그 다음에 다소 잘함이 8.3%. 합쳐서 긍정평가는 그러니까 박근혜가 잘한다라고 대답한 기자는 8.7%. 내가 볼 때 조중동 기자도 부정평가한 것 같아. 그죠? 조중동 기자들도 부정평가한 것 같아. 잘 모름이 2.8%. 이 잘 모른다는 놈들은 기자하지 말아야지. 어떤 기자냐? 잘 모름이 뭐야? 차라리 아주 잘하면 0.4%가 잘 모름 2.8%보다 더 기자 같아. 이건 등신이지. 기자가 돼가지고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모르면 뭐하러 기자를 해? 언론의 사명이 뭐라 그랬어? 저 중고등학생들 배우는 사회교과서에서 언론의 의무를 가르쳐요. 언론의 의무가 뭐냐? 언론은 정치 권력, 경제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할 의무가 있어. 그러면 지금 박근혜 정부가 무슨 짓을 했는지 기자로서 정확히 판단하고 잘했다 못했다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잘 모름? 저런 건 기자도 아니야. 하여튼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자들은 그 이유로 잘못했다고 얘기한 이유가 46.7%는 독단적 리더십을 꼽았고 국민소통 미흡이 35.6%, 경제정책 실패가 8.2%, 복지 서민정책 미흡이 6.1% 등등으로 뒤를 이었다. 국정원이 구입한 해킹 프로그램 이 RCS 사용처에 대해서는 80.2%가 대북 대테러 외에 민간인 사찰이라고 답했다. 대북 대테러용으로만 사용은 11.4%에 그쳤다. 기자들 중에서 11.4%만 대북 대테러용으로 썼을 거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조중동 기자 숫자인가 봐. 민간인도 사찰했을 것이라는 응답은 방송이 84%, 그 다음에 이제 지역 기자들이 90.8%가 민간인 사찰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는 얘기야. 직급별로는 부장이나 부장 대우도 84.0%가 상대적으로 민간인 사찰했을 것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마 자기들이 사찰 대상이었을 거라고 생각할 것 같아. 민간인 불법 사찰은 없었다는 국정원 해명에 대해서 84.7%가 불신한다. 기자들이. 매우 불신 37.9%, 불신하는 편이다 46.8%, 신뢰한다는 응답은 11.6%. 기자들이 기자의 사명과 책무를 잊어버리고 셀러리맨 되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82.9%가 동의한다. 적극 동의 16.5, 어느 정도 동의 66.4. 동의하지 않는다가 3.9, 별로 동의 안 함이 11.3. 그래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건 15.2%. 한마디로 지금 우리나라의 기자들이 본인들이 언론인의 사명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얘기야. 56.4%는 편집 보도국 내 기자의 사기가 최근 1, 2년간 저하됐다. 그러니까 56.4%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기자들의 사기가 저하됐다라는 답변을 했다는 얘기야. 상승했다는 응답은 7.9%밖에 안 돼. 자, 그러면서 무슨 내용이 있느냐?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중반에 똑같은 여론조사를 했대요. 노무현 대통령 때도 임기 중반에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를 조사를 했는데 부정적 평가가 37%? 하여튼 37%인가 35%인가
노무현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임기 중반에 35%밖에 없었다는 거야. 그런데 박근혜는 88.5%가 박근혜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기자들도 다 알고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근데 박근혜보다는 이명박이 잘했다, 그러니까 긍정평가가 더 높았던 것 같아. 아니, 하여튼, 뭐, 이명박하고 박근혜 비슷비슷한데, 좌우지간, 이명박은 못했다는 평가가 72%, 70%대. 그러니까 이명박은, 요거는 변상욱 대기자를 들어야 되겠다. 변상욱 대기자, 이거였던 것 같다. 네, 변상욱 기자 수첩 들어보죠. 변상욱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기자협회가 창립 51주년을 이번 주에 맞았습니다. 네. 그래서 기자들에게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지금 북한의 도발이 왜 일어났는지 배경 설명하는 거야. 지금 차근차근 잘 들어. 지금 북한에서 왜 도발 사고를 일으켰는지 그 배경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딴 얘기하지 말고 잘 들으란 말이야. 여론조사기관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를 했고요. 5일부터 11일까지 전국에 있는 현역 기자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네.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서 전화 면접법으로 여론조사를 시행했습니다. 네. 표본 오차가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7%포인트. 오차범위고. 예, 포인트가 조금 큰데 네. 그러나 대통령이 잘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이런 식의 질문이기 때문에 예. 편차가 뭐 크더라도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자세한 내용은 한길리서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예. 자, 일단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부터 궁금한데 얼마나 나왔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냐고 이제 물었습니다. 예. 그런데 잘못하고 있다가 88.5%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잘못하고 있다, 다소 잘못하고 있다 합쳐서 거죠, 그렇습니다. 그죠? 예. 아주 잘못하고 있다는 말씀하신 대로 분류를 해보면 50.5, 다소 잘못하고 있다는 38 이렇게 해갖고 88.5%가 박 대통령 잘못하고 있다. 기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예, 뭐 네. 거의 90%에 육박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상당히 높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예, 굉장히 점수가 안 좋은데. 그럼 역대 다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랑 좀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비교를 좀 해봐야겠죠. 예.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여름에 조사한 게 있는데 예. 이때는 한국기자협회가 창립 44주년을 맞아 조사한 겁니다. 역시 한길리서치 조사였고요. 이명박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가 아주 잘못 43.6, 다소 잘못 30.7 합쳐 결국 74.3.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하고 있다 88.5보다는 한 10% 이상 낮은 10%포인트 이상 낮은 수치죠. 예. 박근혜 대통령 88.5, 이명박 대통령 74.3이 잘못하고 있다였습니다.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는 기자들의 퍼센테이지가 74.3이나 나왔다고 그래갖고 한국기자협회보의 기사 제목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이명박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가 무려 74.3 이렇게 나타났다. 무료. 네, 무료자를 붙였어요. 예. 그럼 이번에 그럼 88.5면은 뭐라고 제목을 붙여야 되나? 기자들 대다수 박근혜 대통령 포기 뭐 이렇게 붙여야 되나? 예. 근데 기자협회보가 뭐라고 할 말을 못 찾은 모양입니다. 그냥 숫자만 쓰고 말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예.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아주 잘하고 있다는 얼마일까? 아주 잘하고 있다. 0.4가 나왔습니다. 0.4. 이명박 대통령 때도 아주 잘하고 있다가 0.4 똑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약간 잘하고 있다, 다소 잘하고 있다는 얼마냐? 박근혜 대통령이 8.3이 나왔고요. 이명박 대통령 때는 2.3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한테 잘하고 있다 그래도라고 한 사람들은 2.7이고 예. 박근혜 대통령한테 아주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를 합치면 잘하고 있다가 8.7이고 예. 한 6%포인트 정도 박근혜 대통령이 오히려 높게 나왔죠. 그러니까 큰 틀에서 잘하고 있다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좀 앞서네요. 예. 이명박 전 대통령보다. 근데 이제 못하고 있다 해서 크게 뒤집어지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못하고 있다도 엄청 많고 네네. 그래도 잘하고 있다도 이명박 대통령보다는 꽤 높고 이렇게 된 거죠. 예. 그 뭐를 살펴봐야 되냐면 여기서 잘 모르겠다. 그저 그렇다. 이 대답이 이제 어떻게 되냐가 문제인데 예. 박근혜 대통령은 잘 모르겠다는 대답이 2.8밖에 안 됩니다. 네. 근데 이명박 대통령 때는 그저 그렇다. 잘 모르겠다. 이게 22.7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유보한 기자가 많았던 예. 거죠. 좀 더 두고 봐야 되는데 예. 라고 하는 것이 많았고 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역시 박근혜 대통령은 핵심 지지층이라는 게 존재한다. 아주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그게 일반인들도 그렇지만 일반인 유권자 아닌 기자들만 놓고 따져도 역시 핵심 지지층이 있나 보다. 예, 이렇게 예. 추론을 할 수 있고 이명박 대통령은 강한 핵심 지지층이 없고 그 대신 중간지대에서 관망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참고로 노무현 대통령도 한번 보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잘못하고 있다가 37.6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74.3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88.5보다 절반 수준이죠. 예, 예. 네, 잘못하고 있다는 37.6. 이것저것 합쳐서 잘하고 있다는 20.5. 예, 노무현 대통령 때는 뭐 이 정도의 수치가 나왔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8%, 이명박 대통령은 2%였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20%였다. 예, 잘하고 있다가 잘하고 20%. 예. 자, 그러면 이제 박 대통령의 이제 지지율을 좀 보면 이제 부정적 대답이 88.5%였단 말이죠. 예. 그러면 뭐가 문제여서 이렇게 박한 눈을 받았던 거죠? 그 기자들한테 뭐 때문에 이렇게 잘못하고 있다 그러냐라고 했더니 그 이후로 46.7%가 예. 독선적이다, 팩트라고 독단적이다, 리더십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걸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국민과 넌 소통이 죽어도 모르니까 미흡하다가 35.6, 경제정책 실패했다 8.2, 복지정책, 서민정책이 미흡하다 6.1 이렇게 순서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독선과 독단, 소통의 미흡, 경제정책의 실패, 복지, 서민정책 미흡 이런 순서로 가는 거죠. 예. 그다음 이제 흥미로운 대목은 역시 요새 핫 이슈인 국정원입니다. 이탈리아 해킹 시스템을 국정원이 구입해서 과연 어디에 썼다고 보느냐 기자들은. 네. 네, 기자들은 어떻게 썼다고 보느냐. 기자의 감으로 얘기를 해봐라 라고 하니까 80.2%가 대북 대테러 외에도 민간인 사찰에 썼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80%가 국정원을 안 믿는 거죠. 직급별로 한번 나눠보면은 부장이나 부장 대우에서 84%더 높이 나왔고, 예. 그 다음에 민간인 불법 사찰은 없었다는 국정원 해명 그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니까 여기서도 84.7%가 불신한다, 믿지 못한다. 그렇군요. 매우 믿지 못한다가 37.9, 믿지 못하는 편이다가 46.8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아무튼 국정원이 해명을 했지만 결코 의혹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기자들은 80% 이상, 85% 정도가 못 믿고 있다. 예. 왜 국정원을 그렇게 못 믿는 거냐? 이것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그동안 댓글, 간첩 증거의 조작 등 국내 정치 개입을 국정원이 늘 해오고 있지 않았느냐. 예. 이게 이제 46.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로그 파일 원본 등 국정원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더 수상한 거 아니냐. 조사도 제대로 지금 못하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네. 이런 문제들을 이제 제기했고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제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밖에 나갔다가. 네. 그럼 88%가 기자들이 박 대통령에 대해서 국정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 왜 기사는 그렇게 안 나오느냐. 기사는 절반 이상, 3분의 2 이상이 그냥 뭐 대통령한테 호의적이고 대통령이 그럭저럭 하고 있다는 보도자료 그대로 받아쓰고 있는데 예. 그럼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라고 하는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3807님도 똑같은 질문 하셨어요. 그래요? 그렇게 국정 수행을 잘못한다고 평가하는데 왜 기사는 안 쓰시는 거냐? 그러면 결국 그 문제는 현장에 있는 기자들은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데 예. 그 위에 데스크, 국장급, 그다음에 언론사의 사주들은 생존을 위해서, 경영을 위해서 또는 언론사의 위세를 위해서 네. 정부 편향적이거나 정권 편향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기자들이 윗선에 눌려서 자기들 소신껏 기사를 갖다가 판단하고 쓰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언론도 반성할 게 많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렇게 사주라든가 윗선 경영진이 일선 기자들의 어떤 독립적인 취재라든가 네. 보도를 가로막는다든가 개입한다는 것은 사실 해서는 안 될 것인데 예. 결국 이 수치를 보면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뭐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거죠. 예. 그 대한민국 기자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 사실을 청와대도 좀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근데 이게 얼마나 언론에 실리는지 이 통계 수치가 아무것도 한번 지켜볼 일입니다. 네. 조선 CBS는 보도했습니다, 여러분. 네. 변상욱 대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변상욱의 기자 수첩 들어보죠. 변상욱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 노무현 대통령 때는요,
우리나라 이 조중동에서 뭐라고 보도를 했냐 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사람이 30%대밖에 안 되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그랬어.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밖에 안 되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 그랬다고. 노무현이 대통령 자격이 없는 대통령이라 그랬어. 그때 노무현이 기자들한테 그래도 20몇 %대 잘한다는 평가 받았다? 그런데 이명박은 긍정평가 3.2%, 박근혜는 긍정평가 8.3, 8.7%. 그런데 왜 이렇게, 왜 그렇게 노무현하고 박근혜, 이명박 평가가 달라? 너네들 왜 언론이 이렇게 침묵하고 그래? 그러면 안 되잖아? 매우 비겁하지? 이게 뭔 얘기냐? 자, 지금 이제 한반도에 과연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제까지 우리가 사실 이제 전쟁이 안 일어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왔어. 우리가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왔는데 나는 지금 상황이 조금 다르다고 봐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상황이 아니다. 다른 말로 뭐냐? 전면전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전면전은 아니지만 국지전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야. 늘 분란이 있었던 몇 개 지역은 지난 연평도처럼 피격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봐요. 예. 그래서 이런 배경을 우리가 쭉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야. 전쟁이라는 건 그 전쟁을 통해서 누군가 이익을 얻어야 전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봅시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 여론조사가 굉장히 안 좋아. 대통령 지지율 높다라고 뻥을 치고 있지만 그거 실제 지지율이라고 민 사람 아무도 없어. 지금 주변에서 박근혜 잘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1명? 많아야 2명이야. 주변 사람 중에 박근혜에 대해서 한 명 정도는 잘한다 그러지만 나머지 1명은 침묵해. 나머지 8명이 다 같이 욕을 하고 있단 말이야. 새누리당 지지자도 욕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렇지. 그렇다면 지금 박근혜 입장에서는 정권 최대 위기야.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정권 최대 위기예요. 왜? 지난번에 세월호 문제, 작년에 세월호 우왕좌왕하고 리더십 없고 자기네들이 그 컨트롤 타워 아니라고 막 뻥까다가 걸렸잖아. 지네 매뉴얼에 떡하니 컨트롤 타워라는 게 밝혀졌어. 그런데 대통령은 7시간 동안 뭐 했는지 눈이 띵띵 부어갖고 나타나가지고 뭐 구명조끼를 입고 있다면서 발견하기가 힘든가요? 이렇게 뻘소리를 해가지고 그동안에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뉴스를 지켜본 사람들이 다 뒤집어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세월호 사건이 굉장히 컸어요. 왜 컸냐 하면 옛날에는 이런 대형 이슈가 있어도 종편이 없었어. 사실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만 하더라도 가령 나처럼 정치연구소에 있거나 정치 관계된 일을 하거나 아니면 경제 관계된 일을 하는 사람들만 YTN을 틀어놨었어. 24시간 보도 채널을 그렇게 틀어놓고 YTN을 보는 사람들은 정치나 경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만 그걸 봤지 일반인들은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켜놓고 실시간으로 뉴스를 보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2007년 이전에는. 그런데 이렇게 된 세월호 사건은 누구 때문이냐? 이명박 때문이야. 에? 왜? 이명박 때 그 종편이라는 걸 허용을 하잖아. 이명박이 종편이라는 걸 허용을 했고 그래서 채널A, TV조선, MBN, JTBC 같은 종편이 생겼어. 근데 채널A, TV조선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예능 프로를 아무도 안 봐. 오로지 보도만 하는 거야. 계속 뉴스 보도만 하는데 근데 좀 더 자극적으로 재밌게 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굉장히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한 거야. 그래서 뭐가 됐냐? 국민들이 24시간 텔레비전을 켜놓는, 하루 종일 텔레비를 뉴스를 보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진 거야. 종편들끼리 경쟁을 하다가. 그래서 YTN, KBS, 그러니까 지상파 방송도 마찬가지지만 케이블 방송까지 전부 다 나타나서 하루 종일 뉴스를 보여주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세월호 사건이 터진 거야. 그래서 온 국민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그 5시까지 시간대로 뉴스를 보고 거기다가 중간중간 모바일로 검색까지 하면서 막 기가 막혀 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팅팅 부어갖고 나타나서 7시간 동안 뭐 했는지 몰라. 7시간 동안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국민이 300명이 넘게 죽어가고 있는데 한 번도 대책회의도 하지 않고 7시간 만에 나타난 대통령이 구명조끼를 입었다면서 발견하기가 힘든가요? 발칵 뒤집어진 거 아니야.
7시간 동안 뭐 했냐? 난리가 난 거예요. 작년 세월호 사건 컸지? 그거를 결국 뭘로 덮었어? 아무래도 안 덮어지니까 작년 세월호를 덮기 위해서 통진당 사건 터뜨린 거 아니야. 통진당 사건 터뜨려가지고 통진당 해산시키고 그러면서 국면 전환하고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를 조직적으로 해가지고 위기를 극복했단 말이야. 그게 이제 작년 세월호를 극복한 방법이었어. 근데 올 봄에 뭔 일 있었어? 메르스 때 똑같았잖아. 우왕좌왕하고 그 첫 번째 환자가 그 온 나라를 감염시킬 때 그때 아무런 대책을 수립하지 못했고 지네들이 이 컨트롤 타워라는 걸 알지도 못하고 전혀 실행도 안 하고 그래서 그때 되게 비교가 됐잖아. 노무현 때 사스였나? 노무현 때 사스지. 중국 조리독감인가? 노무현 때 중국에서 300몇 명이 죽었던 사건 그게 사스였지. 그래서 노무현 때 중국에서 뭐 8,000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몇십 명이 죽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스 환자가 3명인가 발생하고 사스 환자가 3명인가 발생하고 한 명도 안 죽었잖아. 사망자 제로. 이게 비교가 되면서 심지어 일베 애들도 씨발 노무현이 더 잘했잖아. 이런 얘기가 나온 거야. 그러면서 이 세월호 때는 한 번이니까 봐줬는데 막 울고 불고 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꾸겠다고 3보 1배 개 지랄 떠니까 한 번을 봐줬어. 근데 메르스 때 이게 세월호는 그날 끝났어. 솔직히 얘기해서 세월호는 그날 300몇 명이 죽고 하루에 끝난 사건이야. 그런데도 국민들의 충격이 1년이 넘게 가고 있는데 메르스는 그 당시에 거의 한 달 반? 두 달 동안 국민들이 지속형 공포였잖아. 세월호는 남의 사건이야. 그런데 메르스는 나도 걸릴 수 있다라는 공포를 몇 달을 간 거야. 그러니 그 공포 때문에 국민들이 받은 스트레스 지수가 세월호 때보다 비쌌어요. 컸어요. 세월호 때는 동정심 내지는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 감정의 사치처럼 나름대로 우아한 슬픔이었어. 세월호에 공감하는 국민들은 우아한 슬픔. 그런데 메르스의 공포는 달랐던 거야. 이건 현재 진행형이고 미래에 대한 공포였기 때문에 박근혜에 대한 비판이 세월호 때보다 더 컸던 거야. 실제로 막 죽어가고 그리고 계속 사망자가 늘어나고 물론 정부에서 이 언론은 정부가 아니라 언론은 성환종 리스트를 덮기 위해서 메르스를 띄웠다가 과대한 공포가 돼서 감당을 못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완전히 박살이 난 거야. 이 상반기 경제가. 그런 상황에서 지뢰 사건이 터졌잖아. 지뢰 사건이 터졌는데 이번엔 7시간이 아니야. 이번엔 몇 시간이 아니 6일 동안 북한의 목함 지뢰라고 인정을 안 하고 계속 북한에다 대화하자라고 막 주장하다가 까인 거야. 6일 동안. 그게 이제 이 그 다음에 지뢰 사건 때 장관을 불러다가 너 임마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대통령한테 언제 보고했어? 전 안 했는데요? 이런 거야. 그럼 너 언제 알았어? 북한이 그런 거 4일날 알았는데요? 4일날 보고를 했다. 4일날 저녁 때 보고했다. 그 말이 맞아요. 합참을 통해 청와대로 4일날 밤 10시경에 보고가 올라갔어. 그런데 청와대에서 씹은 거야. 그 보고를 씹은 거야. 그 청와대에서 그럼 왜 5일날 아침에 북한에다 대화하자고 그랬냐고 막 그 비판이 들어가니까 우린 몰랐다. 국방부에서 4일날 보고한 적 없다를 잡아 뗀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국방부에서 뭐라 그랬냐. 자,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 가서 4일 저녁에 청와대로 보고했다라고 국회의원들한테 발언을 했어. 근데 청와대가 팔팔 뛰면서 우리 보고 안 받았다고 발뺌을 했어. 그러자 국방부의 선택이 뭐야? 국방부 장관이 착각했다. 기억에 의존해서 발언하다가 날짜를 착각했다라고 국방부 장관을 등신을 만든 거야. 국방부가. 이러면서 결국 또 컨트롤 타워가 없는 이 지뢰 폭발 사고가 터진 거예요. 말로는 안보라고 떠들어대면서 대통령도 미필이야. 여자니까. 총리가 그럼 남자면 적어도 총리라도 군대 갔다 온 놈을 데려와야 되는데 두드레기인지 곰팡인지 그 증명도 안 되는 병으로 군역을 뺀 인간을 총리를 시켜놨어. 거기다 지금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대통령은 군대 안 갔다 왔어. 여자니까.
그러면 이 군 통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야. 그러면 적어도 총리라도 군을 통수할 수 있는 어떤 기초 지식이 있어야 돼. 근데 뭐였지? 두드러기. 왜 자꾸 곰팡이라고 생각하지? 두드러기라고 그러면서 그 백옥 같은 피부에 두드러기로 군대 생활 안 했다고 그러면서 군대 미필이잖아. 그러면 다음으로 국민들이 의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야? 국방부 장관이야. 그런데 국방부에서 국방부 장관 정신 왔다 갔다 했다는 거 아니야. 기억이 왔다 갔다 한다.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이야. 대통령하고 총리가 군대 미필인데 국방부 장관은 기억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지금 저 철없는 미친 새끼들이 북진 통일하자. 지금 전쟁을 해서 끝내자 이러고 있어 지금. 나 돌아버린다니까 지금.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지금 웃을 일이 아니라는 거지. 매우 심각한 상황이야. 예. 아니 이거 지금 뉴스로 다 나온 얘기야. 아니 내가 지금 사실 뉴스하고 다른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 뉴스하고 다른 얘기했어? 나는 정부의 발표를 근거로 해서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야. 맞지? 내 말이 맞지? 내가 지금 뉴스에 나온 얘기대로 그대로 한 거였잖아. 나 미필이지. 나 당연히 미필이야. 박근혜도 미필, 나도 미필. 우린 세임. 똑같아. 지금 이게 우리 정부의 수준인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그래도 그럼 국가안보 시스템 NSC가 있지 않냐 라고 얘기할 수 있어. 문제는 그거예요. 대통령, 총리, 국방부 장관이 그런 상황이야? 그러면 NSC라도 이 국가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정확한 판단력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 4일날 보고해서 받은 게 NSC야. 목함지르라고. 합참의장이 보고한 게 NSC라니까. 그런데 6일 동안 입 꼭 다물고 있었던 거야. 이제 상황이 이해가 돼? 대통령, 총리, 대통령은 여자라 군대 안 가고, 총리는 곰팡이, 두드레기라고 군대 안 가고,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NSC한테 보고했는데 6일 동안 꿀먹은 버거리로 있었고, 지금 이런 상황이야, 우리 정부가. 우리 정부가 이런 상황이야. 어때? 마음이 막 놓이고 그래? 어떤 막 그 신뢰감이 막 상승되고 그러나? 정부에 대해서. 그래, 지금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정말 지금 한민구가 방송에다 대고 얘기하잖아. 내일 5시 이후에 북한의 무력 도발이 예측된다. 계속 자막 나오고 있죠? 그죠? YTN에서 아침까지,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YTN에서 아침까지 계속 얘기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내일 오후 5시 이후에 북한에서 무력 도발 가능성이 있다. 그거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 내일 5시 이전이 아니라 중요한 건 5시 이후야. 여기서 이게 또 반전인데, 예. 내일 5시 이전이 아니라 5시 이후에 도발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야. 아니, 내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주식이 없어. 내일이 토요일이야. 그게 이제 오늘 5시부터 내일하고 모레까지가 이제 막 떠들고 아마 월요일 아침쯤 되면 이제 또 사그라들 거야. 월요일 10시쯤 되면. 자,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망치 부인이 내일 3시부터 다시 방송할 거예요. 예. 망치 부인 내일 3시부터 방송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지나, 내가 이제 생방송 하면서 같이 지켜볼 겁니다. 내일 오후 3시. 내일 오후 3시부터 망치 부인이 원래 토요일에 생방송 안 해요. 근데 내가 3일 동안 휴가랍시고 쉬었잖아. 휴가도 휴가 같지도 않고, 가서 시사방송 2번이나 했는데, 그래도 휴가라고 갔다 왔기 때문에 내가 내일 3시 생방송 할 거예요. 상황이 위급하면 일요일 날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좌우지간 그런 상태야.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배경을 또 설명할게요. 예. 자, 후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추천해주신 3,596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발적 추천이 아닐 수도 있어. 추천 강탈을 당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금쪽 같은 초콜릿으로, 이 추천을 많이 받았어요. 추천해주신 모든 분들은 복 받으세요. 추천 안 한 인간들 알지, 오늘 밤. 그대들은 녹색 설사가 흥건히 베인 이부자리에서 눈뜰지어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박근혜 정부가 지금 굉장히 여론이 악화돼 있다. 세월호, 메르스, 지뢰 폭발 때문에 지금 굉장히 여론이 악화돼 있는 상태이고, 기자들 10명 중 9명이 박근혜 잘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그 국민 여론이 그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건국 이념에 대해서 반대한 거야. 국민 63.5%가 건국의 기원은 1919년이다. 그건 지네가 건국의 아버지라고 떠들고 다니는 이승만도 인정한 거야.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된 거고. 그런데 박근혜가 대통령이나 돼가지고 8월 15일에 그 중요한, 사실 8월 15일에 박근혜가 했어야 됐던 말은 뭐였냐면, 남북 간의 관계를 대화로 풀어가기 위해서 북한에다 뭔가 평화 제스처가 나왔어야 됐어. 북한이 그걸 기다렸다고. 그런데 안 했잖아. 그래서 내가 지난 주말에 재방송을 하면서 제목을 뭐라고 붙여놨어요? 예, 내가 지난 주말에 재방송 제목을 뭐라고 붙여놨냐면, 그 국정원 해킹을 덮기 위한 무력 충돌이 필요한가? 라고 제목을 붙였어. 그리고 월요일날 내가 그 휴가 가기 전에 방송을 하면서 이 주 중에 위험한 일이 생길 것 같다. 좀 비상사태가 벌어질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모바일 방송을 하겠다. 그러면서 출발했어요. 보신 분 손. 망치 부인이 지난 주말에 그 국정원 해킹을 덮기 위한 무력 충돌이 필요한가? 라는 제목을 붙였고, 월요일날 내가 그 휴가 전 생방송을 하면서 이번 주 중에 뭔가 사건이 터질 거다 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이번 사건이야. 지금 이 사건. 이 사건은 뜬금없이 벌어진 사건이 아니야. 예. 지금 북한의 무력 도발은 뜬금없이 벌어진 사건이 아니고 벌어지기로 예정되어 있던 사건이에요. 벌어지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건이었고, 이 예정된 사건을, 아까 너나 추천을 해. 남들 다 추천했는데 왜 안 하고 지랄이야. 이게 벌써 예정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확히 지난 주말에 제목을 그렇게 달았고, 월요일 날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어저께 내가 사건이 터지자마자 방송을 열은 거야. 그랬더니 내가 우리 조카랑 여행 다니면서 예능처럼 찍은 그냥 일상사를 방송한 내용은 방폭이 안 됐어. 그런데 내가 이 북한 도발에 대해서 방송 딱 시작하자마자 1시간 20분 동안 방폭이 23번 있었어. 방폭이 23번. 시사도요. 내가 우리 조카랑 그냥 쉬엄쉬엄 하는 얘기는 방폭이 안 됐어. 그런데 어저께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내가 모바일 방송을 했는데 1시간 20분 동안 방폭이 23번이 돼가지고 결국 마지막 37분 건졌어. 37분 건지고 앞에 1시간 20분 동안에 얘기한 건 다 날아간 거야. 급했던 거지. 그게 녹화가 안 됐어. 방폭을 시키면 녹화가 안 되거든. 급했던 거야. 왜 급했을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두 가지는 아까 얘기했고, 박근혜 정부가 이런 큰 잘못 세 가지를 해서, 거기다 사실 이 세 가지가 끝이 아니에요. 2013년 어땠어? 2013년에는 초장에 국정원 댓글 사건이 터진 거 아니야. 국정원 댓글 사건이 초장에 터지면서, 이게 검찰에서 그 국정원 여직원의 범죄 일람표를 인터넷에 공개해버렸어요. 인터넷에 공개를 해버렸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나와버린 거야. 오마이뉴스를 타고 들어가면 그 당시 검찰에서 공개했던 김하영 범죄 일람표라는 게 있어. 그게 나와. 그래서 이게 빼도 박도 못하게 국정원 직원이 여론 조작을 했다라는 게 들통이 났잖아. 그래서 그런데다가 국정원 직원들이 악플을 달고 다녔는데 정치인도 아닌 민간인, 망치부인과 망치부인 딸한